사실은 네.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푼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 풀고 나서는 집값 상승이 많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주택 가격은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어서 일단은 물론 이제 지수가 정확한 가격을 의미하지만은 지수는 45일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효과를 계량화하는 거는 아마 4월이 넘어야 되는데요. 주간 동향 조사라는 건 이제 호가를 반영하는 것인데 호가 기준으로는 0.05, 0.06 이렇게 소수점 두째 짜리 퍼센트 오르다가 지금은 0.5, 0.7 이렇게 소수점 첫째 짜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호가는 10배가 뜬 거거든요. 개별 단지 기준으로는 10에서 15% 정도 한 번에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또 조급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지금 못 사면 저희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막 이제 거기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 3년간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이 못 올랐던 게 있었는데 투기 수요가 차단되면서 그게 열리면서 이제 갭 매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갭 상승을 한 거고요. 갭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된 거고 현재는 맞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냥 원래 또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좀 지나면은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간 한 3주가 또 모자라서 다시 또 토허제를 4개 동이 아니라 이제 4개 구에 전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재지정이야말로 진짜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 자료들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에 아파트 가격 급등이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보도자를 계속 냈었어요. 2월 28일 날도 냈고 심지어 3월 9일에도 냈고 16일? 이때도 사실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서울시는 그럼 이거를 모르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요. 그 거래 신고가 어차피 30일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에 풀어서 2월 말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거래 신고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올랐다 말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 시장에서는 어떤 계약이 체결됐다는 그 정보도 이미 다 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고받은 걸 기준으로 통계를 내야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0일의 시차 혹은 지수화 거래는 최소 45일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풀자마자 올랐다고 왜냐면 서울시가 풀 때의 명분으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었지만 토거제가 잘 작동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토거제가 뭐 없었다 이랬단 그렇게 말입니다. 얘기했죠. 근데 풀었는데 풀자마자 갭상승 해버리니까 이제 좀 석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 그 반응 있지 않습니까? 현실 부정.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예, 현실 부정으로 시작하는 그게 그냥 요 작성자의 그 멘탈리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막 주변에서 너무 많은 그 푸시가 들어오니까는 그래 옳은 게 맞다 이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자기 고백하지 않았나. 30일 길게는 45일 정도 정보의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몰랐거나 자기 방어 기재가 먼저 작동해가지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가다가 강한 부정으로 시작하는 게 재지정이야말로 해프닝 같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그 서울시가 채택한 것은 원상복귀를 하는 형태도 아니고 4개 동을 풀었다가 지금 4개 구를 재지정을 했거든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본인들이 굉장히 실수했다는 거를 완전 정면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고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는 없고 두 번째는 어차피 그 주택가격 강세를 보였던 지역들이 이들 지역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건데 다만 종전의 토어제는 굉장히 꼼꼼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단지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통기획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투개발 지역에 들어있는 거 중에서는 투개발 지역에서 몇 개 동을 한다거나 하면서 매우 핀셋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좀 급해서 그런지 뭐 핀셋이고 뭐 모르겠고 그냥 일단 더 덮자 이래가지고 다 덮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 나홀로 아파트를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추세라는 것도 단기간에 갭상승을 했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갭상승을 하고 나서도 또 막 이렇게 막 이제 랠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지금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 토어제를 다시 재지정 안 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막 급하니까 이제 좀 막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6개월만 지정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거꾸로 말하면 6개월 동안 엄청난 불편을 아니야.
구독자가 무려 24만 8천 명. 저희 TV는 30만 1,000명인데. 구독자가 무려 24만 8천 명. 저희 TV는 30만 1,000명인데. 시작하자마자. 저하고는 한 3년 전쯤에 같이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러셨었는데. 네, 엄청 젊으셨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한 번에 올라가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가격 상승이 될 만한 여건이 갖춰진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푼 거죠, 사실은.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 자료들을 보면은 해제 후에 아파트 가격 급등이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보도자를 계속 냈고, 풀자마자 갭상승 해버리니까 초반에 그 반응 있지 않습니까? 현실 부정.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또 약간 한 3주가 또 모자라서 다시 또 토허제를 4개 동이 아니라 이제 4개 후에 전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걸 보면서 재지정이야말로 진짜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재지정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채부심TV의 최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라고 하는 채부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부동산 정책 말고도 국민연금 또 상법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시죠? 네, 우리나라가 출산율 0.7명이고 피크아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에 그 원인이 결국 저출산을 만들어낸 게 부동산 도시구조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연금 같은 그런 생애소득이 약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개혁하지 않으면 피크아웃 온다. 네. 이런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채널인데 실제 한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그 구독자가 무려 24만 8천 명. 아, 네. 예. 저희 TV는 30만 1,000명인데. 시작하자마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계엄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민생을 살리겠다 이러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발표해 왔고, 그 와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어요. 네. 민생을 위한 조치인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시장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23년 상반기에 주택시장이 너무 하락을 했거든요. 그 금리 상승을 하면서 실거래 지수가 단기간에 20%포인트 내렸고 개별 주택으로는 막 30-40% 내렸기 때문에 그때 23년에 혹시 토어제를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23년에. 예. 네, 시장이 너무나 약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토어제를 푼 것이 아니고 그때 뭐 보금자리론이랑 막 신생아론 이런 걸 하면서 네. 이제 시장을 좀 받쳤는데 올해 2월에 갑자기 이제 토어제를 좀 푸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토어제를 풀 정도로 막 약해진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뭐랄까 이제 딱히 어떤 펀더멘탈한 명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그 당시 해제 보도자료도 보면은 토어제를 지정한 게 초기에는 좀 먹혔는데 그 다음에 좀 잘 안 먹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뭔가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계엄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 때문에 토어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해제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소위 갭상승이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1월, 2월에 시장 상황은 굳이 이걸 해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23년도에는 40조 정도 되는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썼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이제 30조 원 넘는 특례 신생아론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시장을 받쳐오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출이랑 너무 시장이 연관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열리면은 시장 세지고 대출 막으면 막히고 그래서 작년 7, 8월에 자산시장이 한번 올랐다가 감독원에서 가계대출 규제한다 이러면서 9월부터 전격적으로 가계대출을 쪼이니까 작년 4분기에는 약세장으로 갔다가 올해 다시 대출이 캘린더가 바뀌어가지고 25년 대출이 열리니까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어제가 풀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한 번에 올라가면서 이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문턱이 좀 낮아지고 금리나 이런 부분도 좀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될 만한 여건이 갖춰진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걸 푼 거죠, 사실은. 네. 타이밍 상으로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푼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 풀고 나서는 집값 상승이 많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 주택 가격은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어서 일단은 물론 이제 지수가 정확한 가격을 의미하지만은 지수는 45일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효과를 계량화하는 거는 아마 4월이 넘어야 되는데요. 주간 동향 조사라는 건 이제 호가를 반영하는 것인데 호가 기준으로는 0.05, 0.06 이렇게 소수점 두째 짜리 퍼센트 오르다가 지금은 0.5, 0.7 이렇게 소수점 첫째 짜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호가는 10배가 뜬 거거든요. 개별 단지 기준으로는 10에서 15% 정도 한 번에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또 조급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아 지금 못 사면 저희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막 이제 거기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다만 이게 지난 3년간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이 못 올랐던 게 있었는데 투기 수요가 차단되면서 그게 열리면서 이제 갭 매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갭 상승을 한 거고요. 갭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된 거고 현재는 맞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냥 원래 또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좀 지나면은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간 한 3주가 또 모자라서 다시 또 토허제를 4개 동이 아니라 이제 4개 구에 전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아 재지정이야말로 진짜 해프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 자료들을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에 아파트 가격 급등이 보도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보도자를 계속 냈었어요. 2월 28일 날도 냈고 심지어 3월 9일에도 냈고 16일? 이때도 사실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서울시는 그럼 이거를